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꽃피는 춘삼월이 되겠지요? 겨울은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스키를 타고 그 나름대로 재미있는 계절이지만 그래도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고 산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의 책은 연봉을 더 받으려면 이라는 카테고리 일의 격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직장인들을 만나봤지만 자신의 연봉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내는데 자신의 연봉은 적다는 불평, 다른 기업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는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불평이 대부분이다. 그럼 연봉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산출할까?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경험상으로 대략 공식을 만들어 보면 개인의 연봉은 자신이 만드는 가치, 희소성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 두 가지 변수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다. 자신이 만드는 또는 기여하는 가치란 자신이 일함으로써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수익 시스템과 결합되어 결정된다. 예를 들면 한 회사가 한 사람을 뽑아 1억의 수익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연봉은 1억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봉 외에 그 사람을 위해 들어가는 간접비, 사무실 임대료, 각종 비용 등 50%에서 100%가 더 들어간다. 만일 간접비가 100%라면 그 사람에게 최대한 줄 수 있는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이다. 그러면 회사는 아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사업할 수 있나? 아니다. 그러므로 마진을 떼면 더 낮아진다. 그런데 잘 나가는 대기업 등 수익 모델이 좋은 기업은 한 사람을 뽑아 1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 5억을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은 간접비가 100%라고 가정해도 이론상 2억 5천까지 줄 수 있다. 위의 설명은 알기 쉽게 하려고 단순화한 것이다. 여기서 창출하는 수익이나 가치는 현재 가치일 수도 있지만 미래 가치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익을 못 내는 실리콘밸리 벤처들이 높은 연봉을 주는 이유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지원 업무 등 가치 창출 계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개인의 가치 창출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는 대략 평균값을 사용하면 된다. 즉 회사 전체 가치 또는 이익을 종합원 수로 나누어라. 비영리 기관은 원리는 동일하지만 측정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법칙일 가능한 자신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가치가 큰 기업으로 가야 한다. 똑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5천만 원밖에 못 만드는 회사도 있고 10억 원을 만드는 회사도 있다. 당연히 적은 가치를 만드는 회사가 높은 연봉을 줄 수 없다. 나랑 똑같은 학과를 졸업한 내 친구는 저만큼 받는데 나는 이 모양이라고 불평한다면 답은 심플하다. 갈 수 있다면 그곳으로 가라. 단지 기억할 것은 지금 큰 가치를 만드는 회사가 미래에도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 많은 젊은 직장인들이 여기서 관가하는 사실이 있다. 회사가 나로 인해 10억 원의 이익을 만드는 것에 대해 그 원인이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다. 이에 2억 원을 받는 사람도 왜 회사는 10억 원을 벌면서 내게는 2억밖에 주지 않는가? 라고 불평한다. 이 지점에서 고려할 부분이 희소성이다. 만일 이 10억 원이 나만이 벌어낼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 자리에 있어도 벌어낼 수 있는지, 그 다른 사람들이 희소한지가 초점이다. 회사에 돈 버는 시스템이 좋아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도 회사는 동일하게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회사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내게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내 연봉은 크게 뛰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자신의 희소성을 살펴봐야 한다. 개인의 희소적 인기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연예계나 스포츠계가 개인이 엄청난 연봉을 지불하는 것은
그 개인으로 인해 엄청난 가치가 생산될 뿐 아니라 그 개인을 대처할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대안들이 줄을 서는 초급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설령 회사가 그들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연봉밖에 주지 않는다. 법칙 2. 대체하기 어려운 희소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희소성은 고정적이 아니다. 내가 작은 회사에 다닐 때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 주위에 없었지만 큰 회사에 가니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작은 회사에 있는 것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무조건 큰 기업에 가는 것이 나은 선택이 아니다. 벤처에서 펄펄 날다가 대기업에 와서 그저 그렇게 지내고 연봉도 이후 거의 상승 안 되는 직원들도 많이 봤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조합이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네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생산가치도 높고 나의 희소성도 높다. 지금 회사가 좋다. 여기에서 승부를 건다. 굳이 욕심을 낸다면 동일한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생산가치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기업 문화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위험하다. 둘째, 생산가치는 높은데 나의 희소성이 낮다. 신의 직장이다. 최대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공명심에 회사 그만두면 밖에서는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단 희소성을 높이도록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셋째, 생산가치가 낮은데 나의 희소성은 높다. 지금 있는 회사에서 낮은 연봉을 받는다면 높은 연봉을 요청한다. 안 올려주면 같은 희소성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생산가치를 낼 수 있는 곳을 찾아 옮길 것을 고려한다. 넷째, 생산가치도 낮고 나의 희소성도 낮다. 큰일이다. 연봉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실력을 키운다. 미취업자라면 일단 받아주는 곳에 가서 잔말 말고 2, 3년 정도는 열심히 일하며 실력을 키운다.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더 많은 연봉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당신이 좋은 수익 시스템을 가진 회사를 차리면 된다. 일이격 중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내가 받는 월급에 4배를 일을 해야 회사가 손익이 맞아 나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배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주면 저는 좋은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올라간 월급의 4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만족스러운 대가를 보상받고 꿈꾸는 희망의 목표를 향해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